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먹는 달콤한 꿀 한 숟가락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보약처럼 매일 챙겨 드실 겁니다. 피로도 풀리고 면역력도 좋아지는 최고의 천연 보물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60세 이후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약이 되던 꿀이 아침에 특정 음식과 잘못 만나게 되면 오히려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인 사구체를 망가뜨리고 체내 염증을 폭발시키는 맹독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마다 꿀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한 중장년층에서 신장 내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오르고 신장 기능의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신장 기능이 30% 이상 급격히 저하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평소 매일 아침 챙겨 드시면서도 과연 내 신장에 안전할까 의심되는 음식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그 음식 이름을 딱 한 단어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여 다음 연구 주제로 삼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병들게 하는 최악의 방식으로 꿀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고통은 온 가족에게 번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꿀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도 펄펄 살려내는 기적의 최고 조합 3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신장 건강을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비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꿀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 단순하고도 무서운 진실이 왜 그동안 꽁꽁 숨겨져 왔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의료 시스템의 이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신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구조는 예방보다는 치료에 그리고 환자의 완전한 회복보다는 증상의 지속적인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대형 병원들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건강해져서 병원을 다시는 찾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아픈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생 동안 약을 구매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는 단골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마다 먹는 음식의 궁합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신장 기능을 회복하고 투석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그들의 거대한 수익 구조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음식의 놀라운 치유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 어떤 자본의 논리나 의료계의 이익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중시해온 인체의 조화로운 치유 원리를 전파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생명에너지의 근원이며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매우 까다로운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이 병원의 이익을 위한 고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는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꿀의 치유 공식과 치명적 독성을 가감없이 폭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길은 값비싼 영양제나 처방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침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소생시키기 위한 첫 번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2부분에서 말씀드린 병원의 침묵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 3부분은 왜 꿀이 신장의 적이 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인 과당과 요산의 치명적인 관계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거대한 강줄기와 같은 혈관이 흐르고 있고 그 종착역에는 신장이라는 아주 정교하고 미세한 필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필터의 이름은 사구체라고 불리는데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몸에서 이 사구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쉼없이 일하며 조금씩 낡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로 회복을 위해 매일 먹는 달콤한 꿀 속에는 과당이라는 성분이 전체의 40%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어서 얻는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과당은 오직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무서운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요산이라고 하면 발가락이 아픈 통풍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요산이 혈액을 타고 흐르며 신장의 미세한 혈관벽을 직접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고 결국 사구체의 여과망이 찢어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신장이 안 좋으면 소금기를 줄여라 혹은 단백질을 조심해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은 바로 이 과당에 의한 신장 혈관의 손상입니다. 과당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신장의 혈류를 방해하는 가장 음흉한 파괴자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신장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이미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농축된 과당 덩어리인 꿀이 들어오면 간과 신장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간에서 쏟아져 나온 요산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그 끈적한 피가 신장의 얇은 혈관을 통과하면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운 거름망에 끈적한 시럽과 모래 가루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름망은 막히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에 발생하는 만성신부전에 숨겨진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꿀이 천연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꿀을 드실 때 반드시 따뜻한 물에 희석하거나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하여 그 독성을 중화시켰습니다. 자연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꿀은 분명 훌륭한 약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과당의 공격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먹는다면 그것은 내 소중한 신장을 깎아먹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아침에 먹는 꿀이 위험할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뇨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정상인 분들이라도 과당에 의한 요산 수치 상승은 신장 여과율을 3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의 상당수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꿀물이나 과일 주스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는 이식이나 투석 외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다릅니다. 원인을 알면 막을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당의 파괴력을 어떻게 하면 약성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꿀과 함께 먹었을 때 신장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음식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시겠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제4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 위에서 함께 드시고 있을지도 모르는 꿀과 최악의 궁합인 3가지 음식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음 내용에서 그 구체적인 명단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4부분은 여러분이 지금껏 건강을 위해 해왔던 습관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앞서 제3부분에서 꿀 속의 과당이 어떻게 요산을 만들어내고 신장의 미세 혈관을 공격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공격력을 수십 배로 증폭시켜 신장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인 100도 이상의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뜨끈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꿀은 열에 굉장히 민감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꿀 속에는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대사를 돕는 수많은 효소와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도의 끓는 물을 붓는 순간 그 귀한 성분들은 모두 파괴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열에 의해 꿀의 성분이 변하면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신장의 사구체 여과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미세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따뜻한 꿀물 한 잔이 오히려 신장에는 뜨거운 모래 가루를 쏟아붓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셈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바로 꿀과 두유 또는 두부와 같은 콩 단백질의 결합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두유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과 콩 속의 풍부한 단백질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응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끈적한 단백질 찌꺼기는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이미 필터 구멍이 좁아져 있는데
이 끈적한 찌꺼기들이 사구체 구멍을 하나둘씩 막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노폐물을 거르지 못해 붓기가 생기고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합 중 하나라도 평소에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이 위험한 습관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서로를 깨워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1은 단순히 댓글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꿀과 부추 또는 양파와 같은 자극적인 채소의 조합입니다. 요리를 하실 때 설탕 대신 꿀을 넣으면서 부추나 양파를 함께 볶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치유학적 관점에서 꿀은 성질이 따뜻하고 부추 역시 열을 내는 음식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신장의 기운을 지나치게 과열시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물의 기운을 다스리는 곳인데 과도한 열기가 전해지면 신장의 진액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는 소변 수분을 재흡수하는 세뇨간에 무리를 주어 소변이 진해지고 냄새가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밤 사이에 신장이 휴식해야 할 시간에 이런 자극적인 조합이 들어오면 신장은 밤새도록 열기를 식히느라 단 1분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이것이 건강식단이라고 믿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과 대형 식품기업들은 이런 미세한 조합의 위험성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이 팔고 많이 치료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에 눕게 되는 그 비극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꿀은 분명 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그것은 내 몸을 파괴하는 흉기로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독성 조합들이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신장을 무너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먹지 말라는 경고를 넘어 여러분의 뇌가 이 위험성을 완벽히 이해해야만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5부분에서는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소리 없는 신호들과 사구체가 파괴되는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인 신장을 지키기 위해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4부분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음식 조합들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는 장기입니다. 고통이 느껴질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장 내부에서 어떤 끔찍한 파괴가 소리 없이 일어나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여과 장치가 무려 2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미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뭉쳐진 아주 정교한 거름망과 같습니다. 우리가 꿀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여 과당이 폭발적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는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마치 끈적끈적한 타르나, 접착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끈적한 성분이 혈액을 타고 흐르다가 사구체의 얇고 예민한 여과막에 달라붙어 막을 두껍게 만들고 결국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신장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거름망이 딱딱해지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신장 내부의 압력을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만듭니다. 병원에서 여러분이 정기검진을 받을 때 혈액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의 근육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쓰레기인데 신장의 거름망이 정상이라면 당연히 깨끗하게 걸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만 말씀드리는 병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구체는 50%에서 60% 이상이 파괴될 때까지도 크레아티닌 수치를 정상 범위 내에 묶어둘 만큼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즉, 병원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 신장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며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신장의 절반 이상이 돌처럼 굳어버린 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차마 말해주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공백이자 진실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바로 알부민뇨입니다. 사구체의 역과막이 과당과 지속적인 염증 때문에 찢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성분인 알부민이 대량으로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보는 소변의 상태입니다. 소변을 볼 때 변기 속에 거품이 일고 시간이 3분 이상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는 아주 긴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단백질이 포함된 소변은 일반적인 소변과 달리 점도가 높아서 거품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또한 눈 주위나 발목이 평소보다 자주 붓는다면 이는 이미 체내 단백질이 부족해질 정도로 신장이 망가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천 약속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이 소중한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직접 점검하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댓글에 확인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확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주인이 되겠다는 엄숙한 선포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아끼고 관리하시는지 제가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자연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신장은 우리 몸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신기라고 부르는데 이 기운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고 청력이 떨어지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꿀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당독소는 이 생명의 기운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사구체의 미세 혈관이 막히면 신장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할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미 파괴된 사구체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들의 기능을 2배로 강화하고 염증을 깨끗이 씻어내어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것은 자연의 섭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치유의 첫걸음은 바로 혈액 속의 요산과 당독소를 씻어내고 신장의 모세혈관을 다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심코 드셨던 꿀과 최악의 조합들이 신장에 예민한 여감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염증을 유발하며 여러분의 생명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신장은 침묵을 깨고 투석이라는 가혹한 현실로 여러분을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저를 만났고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소를 제거하는 단계를 넘어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다시 활성화하고 펄펄 살아나게 할 기적의 최고 조합들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수많은 연구 문헌을 뒤지고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한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나 병원의 처방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6부분에서 그 놀라운 정체와 구체적인 섭취법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 맑은 피를 쏟아내는 기적 같은 순간을 곧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희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5부분에서 말씀드린 거품료와 신장의 소리 없는 비명들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잠들어 있던 건강세포를 깨우기 위한 경종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치유 사례를 통해 검증한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다시 살려내고 염증을 깨끗이 씻어내는 기적의 꿀 조합 3가지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 최적화된 자연치유의 정수이며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조합은 바로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따뜻한 물의 꿀 1티스푼과 죽염을 아주 조금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죽염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죽염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바다의 미네랄과 대나무의 생명력이 9번의 불길 속에서 응축된 천연 결정체입니다. 앞서 꿀의 과당이간에서 처리될 때 요산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죽염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미네랄은 우리 혈액을 즉각적으로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 신장의 산성화를 막아줍니다. 이는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이 산성독소에 의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생긴 염증을 씻어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병원에서는 무조건 저염식을 강조하며 소금을 멀리하라고 말하지만 정제된 독성 소금이 아닌 질 좋은 죽염은 오히려 신장의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어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돕고 신장 내부의 압력을 낮춰줍니다.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은 꿀과 생강의 만남입니다. 동양의 자연 치유학에서 신장은 차가운 기운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량이 줄어들며 사구체는 서서히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때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꿀의 천연 영양분과 만나면 신장의 온도를 높여주는 천연 난로 역할을 합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신장 내부의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피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 꿀차 한 잔은 밤새 차갑게 굳어있던 신장의 필터를 부드럽게 녹여주어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몸속의 붓기를 빼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근원적인 힘인 신기력을 회복하여 기력을 되찾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조합은 꿀과 흑마늘의 조합입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이 숙성 과정을 거치며 항산화 성분이 10배 이상 높아진 최고의 항염식품입니다. 특히 신장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석회화 현상을 막아주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은 흑마늘 속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을 우리 몸 구석구석 가장 깊은 곳까지 운반하는 셔틀버스 역할을 수행하여 신장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이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의 부하를 줄여주어 사구체가 찢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합니다. 병원에서는 투석 준비를 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연은 여러분에게 이토록 놀라운 자가 치유의 재료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합은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돕고 체내 염증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자연의 섭리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이 방식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임상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독약을 약으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꿀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신장의 역과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구체적인 섭취 기술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황금 비율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꿀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국 시장만의 특수한 비밀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게 바꿔놓을 마지막 결정적인 열쇠를 공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적의 조합들을 실제로 내 몸에 적용하여 신장을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구체적인 비법과 실천 방안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맑고 깨끗한 소변을 쏟아내는 기적 같은 순간을 곧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진정한 회복의 비밀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낼 기적의 재료 세 가지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그저 쓴뿌리에 불과하듯이 꿀 역시 그 효능을 극대화하고 신장의 여과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한 끗 차이의 비밀 기술이 따로 존재합니다. 제7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결정지을 마지막 변수이자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구체적인 복용 기술과 꿀의 정체를 판별하는 법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핵심 기술은 바로 물 마시기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에 좋다는 이유로 꿀물을 바로 들이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밤새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지쳐있는 신장에 갑자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비법은 꿀을 드시기 10분 전 혹은 20분 전에 반드시 200ml 정도의 미지근한 맹물을 먼저 마시는 것입니다. 이 물 한 잔이 신장의 통로를 부드럽게 씻어내고 혈액을 희석하여 꿀의 유효 성분이 들어왔을 때 사구체가 당황하지 않고 흡수할 수 있도록 기를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신장에 일시적인 과부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변수는 바로 황금 비율과 도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스테인리스나 쇠숟가락으로 꿀을 듬뿍 퍼서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꿀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효소를 죽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꿀의 강한 산성은 금속과 만나면 산화 반응을 일으켜 성분을 변질시킵니다. 반드시 나무나 도자기 혹은 플라스틱 소재의 작은 티스푼을 사용하십시오. 한 번에 드시는 양은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한 티스푼, 즉 약 5g에서 7g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은 양의 과당은 오히려 요산을 높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30분의 여유를 가지고 따뜻한 물 40도에서 50도 사이의 온도에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이 신장 기운을 돋우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비밀은 우리가 먹는 꿀의 정체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사양벌꿀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꿀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양벌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벌에게 꽃가루 대신 설탕물을 먹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꿀입니다. 자연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사양벌꿀은 천연꿀의 약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설탕의 해악이 그대로 남아있어 신장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하지만 진정으로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100% 천연 벌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 찬물 한 컵에 꿀을 한 숟가락 떨어뜨렸을 때 모양이 무너지지 않고 육각형의 벌집 모양 패턴을 유지하며 천천히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좋은 꿀입니다. 반면 설탕물이 섞인 꿀은 물에 닿자마자 힘없이 퍼져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정교한 기술들을 내 몸에 직접 적용하여 독이 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기적의 치유 공식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저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노후 건강을 위해 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에 약속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젊게 되돌리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다짐이 모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좋은 거름을 줘도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미세한 기술들은 병원 시스템이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을 피하게 해주는 구원의 밧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모두 갖추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실생활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최종 정리 단계입니다. 이어지는 제8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분의 식탁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3단계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의 신장을 염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평생 건강한 에너지를 유지하게 해줄 마법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이 치유의 여정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실천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돌아 이제 실천의 문턱에 섰습니다. 제7부분에서 말씀드린 물 마시는 순서와 황금 비율, 그리고 진짜 꿀을 고르는 법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3단계 해결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이 병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신장의 주인이 되어 염증을 다스리는 마법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독소의 완전한 배출과 차단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이 왜 나빠졌는지 그 근본적인 식습관에 대해 깊이 묻지 않습니다. 그저 수치가 오르면 약을 처방하고 투석 준비를 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한 것처럼 100도에 끓는 물에 꿀을 타거나 두유와 함께 드시는 그 한 번의 실수가 매일 여러분의 사구체를 찢어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끓는 물 대신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꿀과 상극인 음식을 식탁에서 치우는 것, 그것이 바로 1단계인 제거의 핵심입니다. 나쁜 것을 먼저 끊어내지 않으면 그 어떤 명약도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를 더럽히는 쓰레기 유입을 원천 봉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치유의 에너지를 채우는 단계입니다. 제가 앞서 제6부분에서 강조한 기적의 3조합을 기억하십시오. 죽염과 생강 그리고 흑마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검증해온 천연 항생제이자 혈관 확장제입니다. 아침 공복에 200ml의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싶은 뒤에 이 따뜻한 조합을 티스푼 하나 분량으로 천천히 드십시오. 그러면 밤새 차갑게 식어있던 신장이 따뜻한 기운을 얻어 다시금 힘차게 노폐물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생강의 열기가 신장의 혈류를 촉진하고 죽염의 미네랄이 요산을 중화하며 흑마늘이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이 단계는 이미 상처 입은 사구체 주변의 염증을 깨끗이 씻어내고 더 이상의 파괴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벽이 될 것입니다. 병원이 처방하는 화학약품은 증상을 누를 뿐이지만 자연이 주는 이 조합은 여러분의 신장 세포를 뿌리부터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장의 근원적인 힘인 신기를 장기간 유지하고 보강하는 단계입니다. 신장은 동양 철학에서 수의 기운, 즉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그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탁에 서목태라고 불리는 쥐누니콩이나 검은깨와 같은 검은색 곡물을 가까이 하십시오. 꿀물 한 잔을 드신 뒤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이런 검은색 식품을 곁들이면
꿀의 약효가 신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병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우리 민족만의 생명지혜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자신의 소변 거품을 확인하며 신장의 신호를 읽어내십시오. 병원비 수백만 원을 들이기 전에 우리 주방에 있는 이 작은 재료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진짜 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이 3단계 전략은 복잡해 보이지만 습관이 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거하고 채우고 유지하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신장은 60대를 넘어 70대와 80대에도 청년 부럽지 않은 여과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꿀 한 스푼의 이야기라고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스푼이 매일 아침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하느냐, 아니면 끈적한 요산으로 가득 채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와 활기찬 산책로 중 하나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갈림길에서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환자가 늘어날수록 이득을 얻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을 만큼 건강해지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온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신장이 살아나면 몸 전체에 생기가 돌고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3단계 해결책을 여러분의 일기장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실천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쏟아낸 이 모든 진실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제9부분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노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최종 선언과 함께 소중한 인연을 맺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준비한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꿀 한 숟가락이 어떻게 약이 되고 또 어떻게 독이 되는지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침묵하는 수호자입니다. 소리 없이 일하며 독소를 걸러내고 생명의 기운을 유지하는 그 숭고한 장기를 위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장의 잔고도 자식의 성공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한 몸입니다. 특히 신장이 건강해야 온몸에 맑은 피가 돌고 무릎과 허리에 힘이 생기며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병원의 이익이 아닌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 모든 비법을 공개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가 아닌 산책길의 새소리와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더 오래 들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처방 약속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따뜻한 물과 생강과 그리고 진짜 천연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치유의 재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섭리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들고 염증 없는 깨끗한 몸을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그 고통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번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와 지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여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을 피하게 해주는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거대 자본과 병원 시스템이 숨기려 하는 진실을 찾아내어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의 마케팅에 속는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위대한 마스터가 되십시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